시장에서 도를 시행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전 섹터를 대표할 수 있는 대장주 중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대장주인 만큼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어가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8%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관련주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 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의 순환매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현재 원전 관련주 보유 중이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정말 불과 재작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원전을 없애자.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터지게 된다면 너무 큰 위험이 있고 사실상 기술을 조금만 틀면은 핵무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우라늄, 핵물질을 가지고 전기를 개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와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 고도화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소모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소량의 우라늄으로 전기를 막대한 양으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연료 대비 전력 생산량에 대한 효율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온실가스도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전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원전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다고 보게 된다면 결국 원전으로 전기 소모량을 대체하게 될 때 탄소 중립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 통신에서 원전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최고로 수혜를 보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고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로 자체적인 원전 기술을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댔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희 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원유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탈원전에서 원전을 선호하는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선호도에 대한 수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3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전기가 우라늄은 단 1g만으로도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공지능 고도화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소모량에 일단 대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고도화로 인한 전력난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AI 고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없어요. 문명의 발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국가가 막대한 전력 소모를 감당해야겠죠. 근데 원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라늄 1g으로 3톤에 가까운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동일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은 태풍이 부나 원전 시설이 파괴되고 날아가지 않는 한 100%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에 유리한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원전은 이제 단점보다 장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번째는 사실 원전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라늄을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런 단점들보다 당장 전력난을 해소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원전 기술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 들어서 원전 관련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원전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따라서 급등할 수 있는 후행성 종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진파워, 그리고 G2파워, 보성파워텍, 우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모두 전력설비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게 된다면 시총도 무겁고 하방 이격이 열려있어서 부담스럽지만 적어도 얘네 대장주가 급등할 때 후행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단타로 대응한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전과 관련된 인사이트는 앞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원전 관련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도 실제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브 방송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